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오전에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회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처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 4개구청 소관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선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태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 보고서 230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SNS 에디터, 서포트 등에 대한 명칭 통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상 SNS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우리말로 순화시켜 SNS 홍보단으로 제85 임시회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존 SNS 서포터즈는 단순 홍보 성격이 강했으나 콘텐츠의 파급력과 전문성을 더 갖춘 SNS 홍보단으로 운영을 전환하면서 홍보단의 구성 및 활성화, 예산 지원 등 운영 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홍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인 언론사 광고비 집행을 통한 시정 홍보 극대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공보관 중심의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 운영을 통한 홍보 통합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광고비 집행 시 홍보 성격, 언론 매체 유형 및 특징,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관행적인 광고 집행을 방지하고 시정 현안 성격에 따라 선별 차등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해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홍보대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공보관에서는 청주시 홍보대사의 실질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2024년 청주시 주요축제 안내 및 홍보 투어, 소그룹별 계획 홍보 활동 지원, 청주시 시티투어 체험 및 청주시민신문 소감 게재 등 실질적인 시정에 참여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홍보 효과가 더욱 중요시되는 SNS 분야를 보강하기 위해 시민 홍보대사 SNS 분야 11명을 지난달 추가 위촉했으며 다음 주 25일에 워크숍을 열어 기존 홍보대사와 함께 홍보 활동을 위한 올해 계획과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시민 홍보대사들이 청주 시민으로부터 자부심을 가지고 청주시를 다방면으로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섭 상생소통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소통 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먼저 지적사항 1번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장실 홍보를 강화하여 찾아가는 시장실을 확대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신문, 홈페이지 배너 홍보 등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시장실을 다방면으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장님과 시민들의 현장 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찾아가는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2번 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역의 특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 아이디어 및 사업부서 공모,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읍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양한 균형발전 사업이 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섭 상생소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네, 그러면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유은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은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이 중 3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보고서 25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퇴직급여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퇴직급여를 연말에 적립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 2023년 총급여를 반영하여 예산을 수립하였고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가입자는 2024년 1월부터 매월 적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00원 미만의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고지서를 통한 미납주차요금 납부 방식을 2023년 9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처리 비용을 건당 520원에서 165원으로 절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사명은 다르나 사실상 동일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 방지 대책 마련과 수의계약 연간 총 계약 금액을 5천만 원까지 낮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4년 1월부터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회사명은 다르나 주소,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2023년 12월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수의계약 금액 총량을 동일업체 연간 총 1억 원에서 공사 7,500만 원, 물품 용역 5천만 원으로 하향하였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내용을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예산회계 시스템 개선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해피콜 운전원 채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용 조건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피콜 미채용 인원 35명에 대해 2023년 11월 15명을 채용하였고 2024년 1월 20명을 채용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청주 종합사격장 시설 개선에 대한 공단의 적극적 노력 촉구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 청주시 체육시설과와 청주 종합사격장 활성화 회의를 개최하여 단기적으로는 2024년 사격장 다수대회 유치 추진 및 편의시설 적극 개선 지원을 협의하였고 장기적으로는 국제 규격화 및 관광사격 활성화를 위한 인근 부지 매입, 시설 개선을 시립 담당 부서에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연간 2회 추진하는 정기 안전점검에 대해 자체 인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정기 안전점검을 2024년 6월과 12월에 자체 인력 2명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태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순 의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 제가 지적한 걸 좀 시정하려고 좀 바꾼 것 같은데 특정 업체가 중복으로 이렇게 돼갖고서 그걸 좀 시정하는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1억에서 이제 7,500만 원으로 물품은 5천만 원으로 했는데 그 잣대는 어떻게 정한 겁니까? 네,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총량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액 총량제하고 건수 총량제인데요. 금액 총량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1억 원에서 저희가 물품하고 용역은 5천만 원, 공사는 7,500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이 공사는 1,500만 원 이하에 대해, 그러니까 1,500만 원, 그다음에 물품하고 용역은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 수 공사는 1,500. 예, 그래서 저희가 물품은 1,000만 원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 저희 5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5건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한도액이 7,500과 5천만 원. 저희가 그런 기준으로 지금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를 좀 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그런 걸 한 겁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겁니까? 한 거냐고. 경영부장 유성환입니다. 예.
저희가 뭐 타공단들 사례를 봤을 때, 그러니까 서울 같은 어디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시설공단 같은 예? 경우는 서울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물론 지금은 이 제도를 계속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2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고선 총량제를 했을 때 그때 금액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좀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좀 그러니까 거기에 비추어서 금액은 좀 정했습니다. 근데 물품 용역이 5천만 원이 그게 저는 높다고 보는데 그게 이 물품 구매에 5천만 원 수요 계약하면은요 굉장히 큰 거예요.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단일건으로 예, 5천만 그렇습니다. 원은 예.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예. 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을 1,000만 원으로 뒀기 때문에 1,000만 원 글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5건을 했을 때 한도액은 5천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한 업체가 그냥 단일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은 건수 총량제가 5건인데 그걸 1년 내에 얘기하는 거예요? 2년 내에 하는 거예요? 경영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저희가 운행했던 거는 각 부서별로 1년에 뭐 5건 이런 식으로 운영했던 거를요. 저희가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단 전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건수가 1년에 5건을 넘지 않도록 특정 업체가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건이 그게 많다고 보는데 그게 공단 전체래야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아예 한 업체를 일해서 1년에 5건을 준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중복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 조정을 한 건데 조정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죠. 5건을 특정 업체가 1년에 5건을 수주를 하는데 그게 중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공단 입장에서도 이거는 눈 감고 아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금액 자체도 7,500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에요? 7,500이요? 1억 미만에서. 그러니까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저희 공단 입장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취지를 좀 살려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제도 하에서 최대한 저희가 지적사항에 맞게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그런데 건수 면에서는 금액은 어떨지 모르지만 건수 면에서는 그건 눈 감고 아웅이 아닌가. 한 개 업체가 1년에 5건 받는데 그게 중복이 아니라고 봐요. 1년에서 2-3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제한을 해갖고 좀 고루 나눠준다든지. 경영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공단 사례 등 유사 사례를 좀 해갖고서 좀 저희가 사례를 더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예,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딴 데보다 더 강화된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승찬 의원입니다. 그 페이지 259페이지 2번 질문 관련해서 그 주차요금 520원 우편 발송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3년 9월부터 미납요금 고지 방법을 우편 고지에서 모바일 고지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우편 그 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기준이 있는 건가요? 모바일 고지와 우편 고지. 예, 교통사업부장 최성렬입니다. 예, 아직 그 우편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미납 고지가 발생이 되면은 미납이 발생한 미납 고지를 1차적으로 다 미납자들한테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발송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동의를 해주시는 분에 한해서 미납 고지서가 열람이 됩니다. 근데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발송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도 또 동의를 안 해주시고 열람을 안 하셨다 그러면 그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70% 정도 미납 고지서를 발송을 모바일로 하게 되면 70% 정도 보통 동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저도 고지서를 받아봐서 2번이나 받아봤는데 한 번은
그 카카오로 연락이 왔는데 또 한 번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액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 건가? 그런 거는 아닌 건가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사용하다 보니 불편한 점은 카카오로 이렇게 고지가 왔잖아요. 근데 요즘 카카오페이로 결제도 그냥 바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 어플도 그 시설관리공단 어플에서도 그 미납 납부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어플에서도 그 카카오페이 기능, 그 결제 기능만 있으면 참 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교통사업부장 최성렬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연말에 그 창원 사격장을 그 비교 견학을 갔다 왔는데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니까 우리 청주도 저런 시설을 좀 갖췄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 저나 다 같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걸로 믿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공단에서도 이게 체육시설과에 좀 많이 접해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좀 해서 또 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해가지고 사격장이 국제 규격에 맞는 사격장으로다가 만들고 하면 경제적인 그 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 청주가 이게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이 체육 인프라가 이 투자 대비 이런 투자는 시에서도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무 부서에서 이 공단에서 그 체육시설과 또 아니면 시장님한테라도 데리고 보고 드려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네, 이사장 유은기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격장 관련해서 그 체육시설과 실무진들의 협의에 맡겨놓지 않고 시장님께 다음에 직접 보고를 드려서 그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되고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참 가서 보니까 참 잘해놨더라고요. 우리 청주도 저런 시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러면은 그 전국 각지에서 또 전국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것도 치르고 그러면 세계인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부러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사장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개구청 소관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당구청장 신학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정태원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추진 중 및 지속 검토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1쪽에서 25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주형 승강장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설치 여건을 고려해 지붕형 승강장으로 교체 및 야간 조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 설치 기준에 따라 현장 여건에 맞는 의자를 설치하고 수시로 불편사항을 점검하여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3번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4개 구청 동일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 전 구청 및 시청 담당자와 업무 연찬을 통해 다각도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예산 절감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4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승강장 청소 용역 입찰 시 건물 위생 관리 여부로 입찰 자격을 제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시민들이 쾌적한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번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피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학규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웅우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우호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 3건은 지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상당구 보고로 가름하고 서원구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산업교통과 소관 6번입니다. 두꺼비 시장 인근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추세로 현재 상황에서 단속 완화는 어려운 실정이나 중앙부처와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주정차 단속 시간 축소 가능 여부 등을 협의하는 중이며 지속적으로 추가 방안을 검토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웅호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1건은 완료, 2건은 추진 중, 2건은 검토 중입니다. 5건 모두 4개구 산업교통과 공통 지적사항으로 흥덕구 소관 별도 지적사항이 없어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2건, 지속 검토 2건입니다.
모두 공통 지적사항으로 처리 결과는 상당부 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원 청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 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52페이지 5번입니다. 제가 했던 질문인 것 같아서 했는데요. 그 버스 승강장 관련해서 저는 저희 상임위 소속인 산업교통과 이외에 건설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드렸었거든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꼭 산업교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4개 구청이 모두 동일한 업체 같은 영수증 쓰면서 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좀 알아봐 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이었거든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나요? 예, 상당구청장 신학입니다. 저도 이거 지적사항을 보면서 답변하고 내용하고, 그러니까 지적사항하고 내용에 대해서 좀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냥 시민이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업교통과 외에 다른 과들도 한번 4개 구청을 비교해가지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질문이 3번, 5번 거의 비슷한 내용의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도 요 산업교통과 외에 다른 사업들이 4개 구청이 같은 사업, 같은 업체에게 계약을 하면서 우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요. 같은 영수증으로 4개의 구청에 다 들어가는 일이 있는지 다른 부서도 한번 살펴주십사라는 제 요구였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기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